2025년 7월 1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과연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허접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어제 방송에서 살짝 전해드렸고요. 트럼프가 3월 초에 관세 전쟁을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그냥 그러려니 밀당을 하는 트럼프를 바라보며 뉴욕 증시가 저 새끼 왜 저러지 하고 불확실성이 흔들리다가 갑자기 중국을 상대로 세게 던졌는데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5%대 이상 급락을 했고, 그 뒤에 트럼프는 입조심도 하고 주식시장에서 금요일날 악재를 발설하고 그 다음 주에 초에 그걸 수습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허접하지만 하나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국내 증시부터 달려볼 텐데요. 국내 증시 지난주 7월 11일 금요일 코스피는 7포인트 하락해서 3,17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한 주에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3,00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는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상승 요인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상법 개정 등 모멘텀, 개인 투자자 예탁금 65조 원의 예탁금이 대기 중인 점, 이런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하락 요인은 오로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입니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악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너무 세상을 똥꼬발랄하고 천진난만하게 보다가 뒤지게 한번 당해서, 한 번만 당했겠습니까? 뒤지게 당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을 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놓친 거 없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약간 의심병이 생겼거든요.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의심병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 물론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을 즐기시되 막 욕망을 분출하거나 무리하거나 오버하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악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흡사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랬고요. 자, 증권사 의견을 좀 보면은요. 우선 상상인 증권은 엔비디아 시총 4조 달러 돌파를 했고, 따라서 AI 관련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한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이 불발되면 국내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조차 제한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인 증권은 보고 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12월 선행지수 코스피입니다. PER이 즉 퍼가 10.65배까지 올라왔어요.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코스피가 2,400, 2,500포인트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뽑았던 요인이 뭐냐?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즉 퍼가 나죠. 저퍼들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퍼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퍼가 10.65배, 굉장히 높은 구간에 올라와 있고,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 이거 너무 다들 흥분해 있어. 이렇게 대신증권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주목하고 소외된 저평가주 중심의 순환매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물가, 그다음에 소비 지표를 통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고 있고,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미국 금융주 필두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 오직 트럼프 주둥이만 보고 있는 이 키포인트가 2분기 어닝 시즌으로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현대차 증권은요, 2021년 동학개미가 상승을 이끄는 그 개미의 연속성, 그 매수세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2021년 동학개미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2000포인트를 깼었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금리를 막 인상하다가 코로나 발병으로 다시 초저금리로 다시 백하는 바람에 유동성이 엄청 풀렸을 때예요. 그 당시 동학개미 했는데, 지금 매수세는 2021년 동학개미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끄네 만의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살짝 아쉬워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K증권은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되는지, 그다음에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이동되는지, 이게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난주 초반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이런 국가들에게 관세 서한을 보냈다고 했고, 주 후반에는 유럽과 멕시코에 부과한 고율 관세로 지난주 금요일 7월 11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은 자연스럽게 2분기 어닝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자, 2분기 어닝 시즌을 접어들면서 그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업종이 무엇이다?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쁠 수 없고, 특히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시작으로 기업들의 눈높이가 거의 땅바닥 그 이상으로 찰싹 붙어났습니다. 굉장히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만약에 정말 SK증권, 현대차증권, 이렇게 증권사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2분기 어닝 시즌의 이런 흐름을 예상해서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만 나와도 다행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나마 굉장히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의 숱한 그 변심에 대한 주둥이 샤우팅, 거기에 대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 다음 주 한 주 동안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무과를 했고, 거둘 수 있다고 했고, 8월 초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뜬금없이 또 어떤 특정한 제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들과는 또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트럼프의 머릿속을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무엇라고 얘기할지 계속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그러나 별로 그렇게 처음처럼 아이고야 하고 놀라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4월 달부터 상호 관세가 본격화한 이후에 아직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은 좀 잠잠한데, 이놈의 관세 전쟁으로 언제든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 지금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혹시 훼손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관세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가 낮아졌다는 것은 호재.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관세로 시장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과 함께 2분기 어닝 시즌도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순이익 증가율이 4.6%예요. 미국이 한참 경제가 좋다라고 떠들어댔을 때
뭐 2분기든 혹은 3분기든 혹은 4분기든 이번 몇 분기 어닝 시즌에서 S&P에서 예상하고 있는 S&P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이 25%, 24%, 20%, 18%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작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요즘에 구독자 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알고 있죠. 시장 좋은데 재수없게 쟤는 맨날 조심하래. 밥맛 없어.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방송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정말 시장이 안 좋을 거면 저는 주식 매매를 안 하겠죠. 그런데 저는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주식을 하고 있고 주식 시장이 좋을 때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주식시장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그냥 저의 매매 원칙과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움직이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같은 뜨거운 장세에 막 여러분들을 더 뜨겁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주식시장 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당장 집 팔아가지고 주식 사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게 고점이겠죠. 제가 이실직고 하자면 작년 7월 달에 딱 1년 전이죠. 7월 달에 코스피가 2896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정확히 7월 11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유튜브 댓글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쓰리 주식시장 하방 열어놨 때문에 주식시장 빠진다며 근데 주식시장 왜 이렇게 올라가? 였고 저는 5월 달부터 8월 달에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측한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마음이었으면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물론 사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고집도 생기다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이 그게 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와 또 저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5월 달에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안 좋을 수 있고 뭐 하방을 열어놓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가운데 사실 저는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는데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제 청취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죠.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증시가 올라가고 있지만 한 방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하루에 100포인트도 빠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금 시장을 잘못 본 거라면 내가 그러면 방송을 내가 지금 그동안 봤던 모든 나의 시황관이 잘못된 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내가 다시 정정방송을 해서 여러분 8월 달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시장 좋네요. 제가 하방 열어놨다라는 거 그거 취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주식시장이 개폭락하면 어떻게 해야지? 사실 저는 그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요. 왜 우리 옛날에 동원증권이었나요? 동원증권 광고가 그런 게 있었죠.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나는 노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노할 때 뭐 예스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는 모든 사람이 예스하니까 나 혼자 노할 거야. 그런 똥꼬집이 아니라 혹시 내 나름대로 굉장히 주식시장을 신중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내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 주식시장을 내가 잘못 봤구나라고 인정하고 내가 만약에 흥분하게 되면 그 뒤가 너무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물론 하반기도 아니죠. 당장 8월 5일 날 주식시장이 코스피 200포인트 이상 빠졌고 저는 8월 4일 날 코스피 2300 장중에 깨질 거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귀신이 됐지만 사실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는 8월 달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제가 뭐 굳이 8월 달, 9월 달 뭐 얘기하지 않잖아요. 단지 하반기 뭐 연말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말쯤에 한번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걸로 한번 흔들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여러분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을 때요. 그때 7월 달 고용 지표와 7월 달 PMI 지표였는데 뭐 그닥 그렇게 충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았다. 미국이 골디락스였고 연착륙이었는데 그렇지 않네? 이건 고용 쇼크네? 라고 하면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을 흔들었는데 사실 지금은요. 질적으로 작년보다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주식시장은 트럼프 입만 보고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트럼프 입이 너무 진보하니까 자연스럽게 2분기 어닝 시즌으로 시선을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 너무 시장에 악재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악재를 보여주고 있으면 오히려 저는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막 질러요. 뭐 주식은 두려움을 타고 올라가는 벽입니다. 이럴 수 있을 텐데 너무 지금 의도적으로 악재를 보여주지 않는 뉴욕 증시가 살짝 저는 좀 불편합니다. 올해 연말로 가면서 아마 그 이슈는 당연히 저는 불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경제지표를 좀 보면 7월 14일 월요일 뉴욕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화요일은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3월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상승 발표하고 그 다음 날 7월 16일 수요일 날 발표되는 6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5월 대비 전월 대비 혹은 예상보다 상승한다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금리나 기대감은 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 그나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하반기 금리 인하 하겠지요. 요거거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낮아진다면 뉴욕 증시는 멘붕이 될 겁니다. 자, 7월 17일 목요일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 6월달 소매 판매 발표될 겁니다. 6월달 수출입 물가지수, 그다음에 7월달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7월 18일 금요일 6월달 주택 착공, 7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경제지표는 제가 또 방송 올려드리는 대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주식시장 분위기를 좀 점검해 보면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증시 부양책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3분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이 보고서를 냈죠. 한국의 기업 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향후 2년간 코스피가 50% 이상 상승할 수 있고 올해 하반기 코스피는 3,200에서 3,500선에서 거래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외국인 매수세는 2024년 초에 비해 훨씬 약한 사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00, 2,400, 2,500 그쯤 됐을 때 그래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주식 얘기도 하지 않을 때 외국인들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쫙 매수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코스피가 2,600, 2,700까지 와 있고 2,800까지 온다고 치고 그럼 또 애널리스트들이 어머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어요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투입시켜서 증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바통 터치를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2024년 초는 아니잖아요. 그때 이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코스피 저점이야라는 걸 인식으로 저점에서 산단 말이에요. 절대 외국인은 주식을 높게 사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제부터 주식시장을 사는 건 누구냐?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지금 예탁금이 대기되고 있다고 하는 65조 원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이 주고받고 하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 투자에서 단기 매매에 재미를 붙인 외국인들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재미를 붙일 거죠.
그래서 JP모건이 약간 아쉬운 게 외국인 매수세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데 2024년 그때는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이기보다는 기관 투자자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3,500, 5,000을 바라보면서 뛰어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비칠 것이다. 그 얘기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좀 보면 공매도 순보유가 지금 9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올해 3월 31일인가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공매도 순보유가 무슨 의미냐?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받고 빠질 거를 예상해서 내가 하방으로 베팅해야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절대 이렇게 주식시장 빠질 거야 하고 베팅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수익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요, 오히려 장중에 조정을 받죠. 장중에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종가의 마이너스 낙폭을 줄이면서 적당한 가격으로 장중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중 조정이 몇 번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대기하고 있는 예탁금 65조 원 중에 일부가 들어오겠죠. 왜? 패턴이 읽혔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심스럽다. 지금 하락 요인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다라고 리스크를 얘기하던 증권사들조차도 LI 장중 조정으로 끝났네 하면서 정말 하락 요인에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을 어떤 날이 올 겁니다. 그럼 그날이 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작년엔 8월 달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반면 올해는 약간 연말 쪽으로 약간 밀어놨습니다. 밀어놨다라기보다 그냥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악재를 보여주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그걸 잘 가지고 놀고 있고 미국이 본인들의 경기 둔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얘네들이 얼만큼 버텨줄지를 체크해 나가는 거니까 올해 가을 이후에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지금 3,2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도 많아지고 수급도 체크해야 되고 종목들도 봐야 되고 이슈도 좀 나올 게 있어서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아니면 멘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